자, 반갑습니다. 이병철입니다. 여러분들은 이제 겨울부터 시작을 해서 1년 동안 여러분들 만나게 됐는데요. 물론 이건 제 수업 중에 커리이기도 합니다. 일영어에서 커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도 이 커리를 직접 타든 안 타든 이런 순서에 맞춰서 공부는 하셔야 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, 일단 우리 정규반이 이제 오픈이 되면 저는 이제 학원 커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4주 정도, 4회, 4개로 되어 있는데요. 일단 저는 개념 강의, 스텝 1과 스텝 2에서는 개념 강의를 할 겁니다. 개념 강의를 할 건데, 그럼 아마 6월 요 정도 선이 되겠죠. 그러면 스텝 1에서는 뭐 할 거냐면, 동양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개념을 한번 잡아드릴 생각이고요. 스텝 2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뭐냐면, 사회 사상과 서양 철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개념을 잡아드릴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좀 정리하는데, 개념을 정리할 때 부탁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재학생이든 다시 하시는 학생이든, 근데 물론 이건 있어요. 재수하는 친구들한테는 꼭 제가 부탁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. 일반적으로 재수를 하게 되면 선택권을 물론 바꿔서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, 윤리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했던 친구들이 되면 다시 합니다. 근데 했던 친구들이 공부를 다시 할 때 갖게 되는 하나의 딜레마에 빠지시면 안 돼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했던 거다 보니까, 그다음에 우리 또 대학 강단이 아니죠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험에 맞춰서만 강의를 하는데, 결국은 시험에 맞춘 내용만을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? 다 들어보면. 나 아는 건데? 나 아는 건데? 아는지 모르는지는 아주 간단해요. 만약 시험에서 내가 만점을 받지 못했다면 모르시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보통 가끔 시험 보고 나서 이런 얘기해요. 선생님, 제가 아는데 틀렸어요.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입니다. 알면 단지 맞게 돼 있고요. 틀리면 무엇인 거예요. 근데 아는데 틀렸다는 걸 과연 어떻게 알았는가? 라고 물으면 나와서 해설지를 보니까 알겠죠. 시험장 해설지를 주지 않습니다.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, 답을 맞추지 못했다는 건 모르신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. 그 말 지원하면 반복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최대의 딜레마, 난 안다라는 걸 탈피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놓고 보면 처음 하는 친구가 더 빠르게 점수가 오를 뿐만 아니라 만점에도 근접을 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. 그래서 개념을 강의할 때는 물론 문제풀이가 되게 심해요. 왜 그러냐면 우리는 수능을 벗어나는 걸 강의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오직 수능만 강의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여러분들이, 물론 우리도 이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꼼꼼히 챙겨드리겠지만, 여러분들도 오히려 작년을 못 봤던 책들 좀 뭔가 더 보시면서, 이 기간이 제일 마음이 편한 기간이세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놓고 보면 올 상반기가 될 텐데, 그래도 시험이 아직 좀 기간적으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던 책만 보시지 말고, 이때는 유독 뭐 하셔야 되냐면 안 보던 책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. 그리고 언제든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셔야 됩니다. 이때 꼭 1학기 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.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, 시험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이 강박관념에 시달리기 때문에 뭔가를 새로운 걸 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많은 지식이 깔려 있을 때 그거를 종합하는 시기가 2학기인 거지, 2학기 때 지식을 확장시키는 시기는 아닙니다. 그래서 1학기 때 개념을 계속 공부하시면서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, 그걸 거기에 맞춰갖고 교재나 프린트를 제공하도록 할 겁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하반기가 되면 이제 학원 커리상으로는 스텝 3, 스텝 4가 되는데, 스텝 3에서는 저는 뭐 할 거냐면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. 여기까지는 개념반이고요. 여기서 문제풀이를 하게 되는데, 이 문제풀이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를 풀어드릴 겁니까? 이렇게 말하면 제작된 문제를 소개해드릴 건데요. 제가 만들고 이런 말은 뭐하지만 퀄리티가 아주 좋아요. 그래서 지금까지 기출됐던 문제의 유형, 그리고 방향성, 그리고 이 정의되어 이런 식의 적게는 아직 뭐 문제지를 직접 만들진 않았기 때문에 보통 200에서 300문항 정도, 요 정도면 뭐 웬만한 것도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는. 근데 이제 이 문제에 이제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. 제가 만들어주는 단점은 아주 낮은 문제들이 존재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뭐 책을 보지 않았어도 맞을 문제다, 뭐 그런 걸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그래서 그런 문제 빼고, 그래서 지금까지 트렌드를 분석해서 만들어진 문제질 중심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. 그 다음에 스텝 4가 되면, 자, 요때는 뭐 할 거냐면, 보통 올해 통계를 비춰보면 80문항, 그러니까 적게는 80개에서 100문항 정도인데요. 그 해 트렌드를 읽어드려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EBS 교재 중에 특수학.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물론 봐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. 사실은 기억나세요? 우리가 꼭 수능 끝나고 나면 EBS의 뭐 반영률, 적정률, 파파파파 이러고 나옵니다. 근데 우린 작년에 EBS 책을 봤는데 시험장 가서 못 느끼냐라는 것이지.
책을 본다는 것과 그걸 분석하는 능력은 좀 다른 거기 때문에 EBS 특수한 2권을 중심으로 그리고 6월, 9월 있었던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 있었던 새로운 유형의 트렌드를 분석해드리는 그 마지막 파이널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상반기는 거의 스텝 1, 2에는 다 개념을 정리하고 그런 스텝 3쯤 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의 유형을 분석해서 이제 몸에 익히는 작업. 그 다음에 마지막 스텝 4가 되면 해가 바뀌면 그해마다 약간씩 이제 트렌드가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. 그 트렌드가 바뀌는 부분을 반영해서 신경향을 분석하는 이렇게 해서 딱 1년을 한번 정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이제 강의 직접 만나면서 보다 세밀한 얘기는 강의 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가웠습니다.